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55%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41%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0.74% 하락, 원달러 환율은 1379.21원으로 0.73% 상승, 빅스 지수는 3.54%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73%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3.21%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4.66%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4.56%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루미나는 그레일 인수를 금지하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라고 밝힌 후에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주 미 연방거래위원회 판사가 이 협정을 찬성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은 도널드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과 합병하기로 한 후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디지털 월드의 인수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1년 연장을 위한 충분한 주주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언론을 보도한 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베드베스 앤 비욘드는 금요일 구스타보 아르날 씨가 자살로 사망한 후에 화요일 최고 회계 책임자를 임시 CFO로 임명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페덱스는 시티그룹이 주가 등급을 매입해서 중립으로 강등을 했는데요. 페덱스의 향후 거래량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거시적 역풍과 화물업계의 어려움을 강등 이유로 들면서 마이너스 2.1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8월 글로벌 종합 PMI 지수와 그리고 서비스 PMI 지수는 예상치보다 하위된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공급관리자협회가 집계한 8월 비제조업 PMI 지수는 56.9로 지난달 56.7가 예상치 55.1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고용보고서의 호재에 이어 이번 주 파월 의장 및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연준이 9월 75bp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8월 비제조업 PMI 지수의 강세로 미국은 예상보다 견조한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으로 인해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더욱 확고히 진행될 것이다 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은 저조해질 것이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생각하며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보며 역시 비관론과 낙관론은 공존했습니다.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잔나 스트리트 애널리스트는 기업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침체는 심화하면서 주가가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팬데믹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고려하면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리너 웰스 어드바이저스 최고 투자 전략가 제프 크롬플만은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낙관할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파월 프레셔 이후에 근본적인 측면에서 고용, 인플레이션, 제조업 활동 등에 대해 좋은 소식이 들렸고, 이는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평가액이 들어오고 있으며 그는 주식이 바닥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시장이 과도하게 팔리기 시작했다라면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섞어 꽤 오랫동안 좋은 칵테일을 마실 수 있다라면서 일부 종목이 40에서 50% 하락하는 등 주식을 운영하는 데 좋은 시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구리, 소맥, 옥수수, 커피, 돈육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런던의 가스오일과 천연가스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9월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전 거래일보다 낮춘 28%로, 75bp 인상할 확률은 전 거래일보다 높인 72%로 예측했습니다.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1센트 오른 배럴당 86.88달러, 0.0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5일 오펙 플러스는 10월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1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하였으며 지난 8월 수준으로 다시 줄이게 되며 이로 인한 상승이 제한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와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가 유가 하락에 대한 압력을 가했는데요. 중국은 오늘 중추절인 10일에서 12일 그리고 국경절 10월 1일에서 7일을 앞두고 봉쇄 조치를 더욱 조였습니다.
기존 1일에서 4일간의 쓰촨성 성도 청두시의 모든 주민의 외출을 금지하는 이 조치가 오는 7일까지 연장이 되었고 3일까지 봉쇄하기로 했던 라오닝성 다롄시도 일주일간 봉쇄를 연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수요가 무너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요 둔화에 맞춰 원유 공식 판매가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사태 역시 유럽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대한 우려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사태, 중국의 강한 봉쇄 조치, 그리고 이로 인한 고환율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독일과 영국 등의 서방이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노르트스트림 1을 폐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기술적인 이유는 없으며 현 사태의 책임은 제재를 남발한 서방에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내 영국의 경제 위기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13일 CPI 발표까지 큰 이벤트들이 남아있어 증시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환율의 상승도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어서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는데 제약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해당 사항들이 우려에 대한 하락이며 실제 고환율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시의 하락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금리 정책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시장에서 지금까지 쭉 반영되었기 때문에 CPI 발표 때 긍정적인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의 온기가 불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DR 지표는 75%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긴 하지만 아직은 과매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에 좋은 호재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아이디어는 바로 엔화입니다. 지금 엔화가 966.34원으로 매우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의 하락세를 이용해서 엔화를 샀다가 엔화가 다시 오르는 시점, 즉 연준이 내년 상반기든 하반기든 금리를 다시 풀고 시장에 돈을 푸는 금융장세가 올 때 맞춰서 엔화가 올라갈 때 파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월 의장 및 연준 의원들의 연설, 그리고 CPI 발표 전까지는 시장이 위축되거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8월 CPI가 낮아지면서 시장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 후에 9월에는 CPI가 다시 높아질 것이다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변동성을 주는 모습이 그려지기는 합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